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국가보안법이 애매한 사람들에게 인권의 침해의 그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이 폐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인데 지금 국가보안법 때문에 뭐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나요? 현재? 전무하지요. 전무하죠. 법이 있으나 만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도 기어키 저걸 없앤다고 저렇게 이제 들고 일어나서 저렇게 난리들인데 실제로 쟤들이 인권 침해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없앤다고 들고 일어난 저들의 속의 뜻은 제가 말하는 것보다가 교수님 말씀해야 권위가 있으니까. 아유, 목사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네.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교수님은 역시 학자니까요. 그 정도로밖에 말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뭐냐. 인민공화국 가자는 거지 결과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이건 도저히 네.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이제 어느 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찬성하는 어느 이제 글을 읽어봤습니다. 최근에 어느 뭐 목사님 같으신데 읽어봤는데 이런 논리를 폈어요. 네. 아니 전 세계가 북한을 국가로 보는데 왜 우리나라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느냐. 따라서 폐지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요. 제가 그걸 분명히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분은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데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우리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하려면 최소한의 단위가 국가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가 북한을 국가로 봐요. 그게 옳아요. 네. 그러나 우리 남한은요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현행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도 그랬고요. 네. 이전에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도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면요. 예전에 동독과 서독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분명히 밝혔냐면요. 전 세계가 동독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네. 라고 그 유명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동독과 서독은요. 네. 국가와 국가대의 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관계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우리의 경우에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그 판례를 따라서 분명히 밝혔는 것이 전 세계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네. 남한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헌재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많은 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런가면 남한은요 북한을 우리 현행법도 나라 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란 말을 현행 남북교류법이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보면 네. 분명히 남한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걸 밝히고 있느냐. 그런데 북한을요. 남한은 독립된 국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된 국가로 보면요. 그 즉시 북한 주민은 외국인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돼버리니까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귀순을 하려고 하면 귀순이 안 됩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적법이 요구하는 국적 취득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그게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이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헌법은 이제 이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는요 귀순 의사만 밝히면 대한민국 국적을 당연히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전체 체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남한은 북한을요 네. 독립된 국가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그 어떤 분이 유엔이 예컨대 북한을 국가로 보는데 왜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안 보고 반국가 단체로 보느냐? 그것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전 세계 나라들이 북한을 국가로 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남한은요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고 그렇군요. 헌재 판례도 있고요. 현행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도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라는 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전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현행 우리 헌법을 보면 한반도 전체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학자들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북한은 3.8 북한은 북한이 현실 지배하고 있고 네. 남한은 지금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사실 지배하고 있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3.8 이북의 땅을 북한 땅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헌법학자들이 있는데 이것도 전혀 잘못된 겁니다.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요, 목사님 지금 북한이 실제로 이제 3.8 이북을 사실상 점거하고 있어요. 네. 하니까 북한 3.8 이북을 북한의 영토로 보자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건 위헌이죠, 위헌. 그렇죠. 네. 그러면 북한 땅으로 보게 되면 북한 주민은 외국인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남한에 귀순할 경우에 국적 취득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요. 더 중요한 것은요. 북한 영토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토를 보면요. 국제사회는요.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반을 북한에게 넘겼구나라는 인식을 줍니다. 그렇구나. 만일에요.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가 되면요. 대한민국은요. 38도 북쪽 지역의 땅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네. 목사님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적입니다. 목사님. 네. 자 보세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봤을 때에는 네. 남북한이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우리 한반도를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지금 일부 학자들 주장대로 38도 이북은 예컨대 북한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토로 보자라고 헌법을 만약에 고치게 되면요. 네. 북한이 예컨대 우리 남북한 통일이 됐다. 그러면 북한 땅이 힘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요. 중국이 들어와서 막말로 평양 이북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중국입니다. 현재. 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그 헌법을 고쳐서 안 되는 것이 한반도와 부속도서는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북한의 진공 상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3.8 이북의 영토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48년부터 대한민국은 일관되게 선언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법적 공백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영토는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영토인 것이지 다른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요. 그걸 지금 양보하게 되면 예컨대 중국이 와서 그 북한의 일부를 자기네 땅이다. 그 옛날에 그 삼국시대 이전을 얘기를 하면서 이따 소리 하면요.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또 쌈박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절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